네, 오늘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 한 계곡이 있는 카페에 가족들과 휴가를 와서 잠시 쉼을 가지는 동안 교수님의 거인의 아침 5분 강의를 듣고, 김익환 교수님이죠. 한번 뻑하고 저만의 콜라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의해 주시는데요. 이 마음의 관성에 대한 이야기, 이 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틀을 가지고 사는 것, 틀이 없는 것은 좀 비추하셨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다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삶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없는 것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자, 틀 안에 나만의 틀을 만들어라. 그냥 틀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의 틀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틀과 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틀 안에 조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미 틀 안에 나만의 틀을 형성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이동해 보는 것. 네, 마음의 관성은 장소 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은 것, 파격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관성을 깨트리는, 필요 이상의 관성에 눌려 살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관성이라는 것은요, 익숙할 관자입니다. 익숙할 관자의 성품 성자인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개입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든 것이죠. 익숙하게 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어떤 패턴과 반복된 틀 속에서 그게 편해진 거죠. 사실 편해진 것도 의지의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수동적으로 뭐뭐에 의해서 익숙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것은 의지의 무감각화입니다. 반복에 의한 의지의 무감각화.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익숙할 관자의 핵심은 방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자에는 방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 방임을 통해서 사실 관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성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관성을 만들어라. 본인 자체가 관성이 되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 그 관성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관성을 창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관성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관성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관의 상태는 꿰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왜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 알아버린 거죠. 너무 다 알아버려서 사실 다 알아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성에 빠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또 이 글자는요, 마음 심자에 꿰 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떤 뜻이 파생될 수 있냐면, 뭔가에 의해서 고정된 마음,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 속에서 고정시킨 마음, 고정한 마음.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의 상태가. 이 관의 상태는 고정형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괜히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의 피해의식도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저만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심장, 이게 마음심이라는 것은 심장심자입니다.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꿰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떨 때 관성이 생기냐면, 뭔가 심장 어택, 좋든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장 어택을 통해서 뭔가 놀랄 일에 의해 생긴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유마비의 상태가 바로 이 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된 거죠. 그걸 회피하고 싶어지고 괜히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관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나온 것처럼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계속 마음의 관성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성품성자입니다. 이 성품성자는 바뀌지 않는 본래의 본질적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본래의 본질적 모습, 그러니까 관의 상태의 그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바뀌지 않고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향, 타고난 마음의 경향. 여튼 핵심은 어떤 상태의 본질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방임하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뜻이었고요. 그리고 꿰뚫은 것 같이 생각하나 꿰뚫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의 어떤 놀람을 통해서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놔두는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그 관성을 이길 수 있는 관성을 내가 만들어버려야 돼. 네, 마음의 관성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 무언가를 특별히 안 해본 것을 해본다는 것도, 이 모든 것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사유함으로써 그 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유에 대한 강의를 올려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사유에 대한 강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유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의 상태고, 진짜 원함이 있어서 그 의지와 의향이 분명해지는 게 바로 이 사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는 그 상태를 계속 늘어뜨리는 거예요. 늘어세우고 목표에 다다르게 하고 마땅히 깨우침을 받는 것, 이것이 유거든요. 그래서 사유함으로써 나의 어떤 인생 자체를 사유함으로써 나의 관성 자체를 분석하고 사유함으로써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관성으로 그렇게 창출해서 궤도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강의를 듣거나 그랬을 때 뭔가 본질적으로 뜻을 파악하고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그러한 존재적 관성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마음땅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